안녕하세요. 무서운 뉴스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BI저축은행 서초동 오피스텔 수분양자에게 고지가 됐답니다. 중도금 대출 다 갚으라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원리금 변제 의무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기한이익 상실. 말 되게 어렵게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도 났으니까 니네 신용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분양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 생겼으니까 빚낸 거 다 갚아 이러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죠. 원리금 전액을 다 갚아야 된다랍니다. 이게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닥친 일입니다. 충격이죠. 자기들은 그냥 서초동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뿐인데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앞으로 함부로 오피스텔이나 함부로 아파트를 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분양받았다가 중도금 대출받은 이들이 전부 다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시행사나 조합이 빚을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조합원들,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신용으로 다 빚을 낸 겁니다. 그냥 오피스텔 하나 그냥 분양받으려고 그냥 청약해가지고 분양받았을 뿐인 건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큰 꼬 다친다라는 겁니다. 중도금 내야 되고요. 잔금 내야 되고. 그러면 오피스텔이 안 지어졌는데, 오피스텔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변제할 부담이 대출 원리금을 누가 부담해야 된다? 분양받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일 없겠습니까? 아니요.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대출 원금 갚아 이러는 거죠. 고민스럽겠죠. 고민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아마 저축은행들이 우두두 무너지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SBI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JT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중도금 대출을 진행했다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별일 없을려나? 문안이 좀 잘 정리가 돼가지고 괜찮으려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대우건설이 울산의 주상복합을 440억 원을 토해내고 사업에서 손 뗐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부동산 시장이 꽤나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서초동에 오피스텔 관련해가지고 중도금 대출 됐던 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는 거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저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걱정이죠. 겁나는 거죠. 함부로 분양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 뉴스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겁납니다. 이놈의 세상. 그냥 도장 한번 찍었을 뿐인 건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계약 사인하는 순간 그 모든 책임을, 이득도 내가 갖는 거고 손해도 내가 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놈의 세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나라가 사기꾼인 거고 관련 업계가 많이 썩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도 계속 대출 풀어줄 테니까 아파트 사, 부동산 사, 다주택자들도 사, 다 풀어줄게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하려고? 마지막 호구 잡으려고. 이런 얘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하청민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터진다고 합니다. 지금 집값이 한 몇 개월 지난 다음부터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속절없이 하락할 것 같습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삶이 매우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분위기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게 지금 닥친 현실이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자꾸 생각했다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삶이 그냥
폭탄이 투하된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겁나죠? 겁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나라에 정부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언제 어떻게 이제 뒤통수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집값도 올리고 주식도 올리고 사람들이 아주 좋게 살아가게 괜찮게 만들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럴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법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너무 많은 나라죠. 그래도 괜찮다고 그들은 생각할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절망으로 몰고 가지만 어떻습니까?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조금만 지나봐.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니까 그때까지 참아.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들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이 무슨 개수작입니까? 개소리를 하는 그들이 지금도 계속 활개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수요자는 무리하게 집 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모양일까? 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대한민국은 원래 그랬다라는 거죠. 원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많은 이들을 상대로 그냥 다 뜯어먹을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은 것처럼 별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삶이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 어렵고 더 충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더 겁내야 된다라는 거죠. 겁내지 않고 대충 살아갔다가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 아수라장이 된다. 지옥이 된다. 지금도 경제지옥입니다. 2023년 1월 달만 해도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20인가요? 130인가요? 이런 속도로 1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리 없다. 괜찮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이런 말에 넘어가면 인생이 그냥 끝장납니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무서운 세상. 이 험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잘 피해가고 안전하게 살까? 이런 생각들이 매일같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중도금 대출 다 갚으라는 통보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렇게 공사 현장에 문제만 생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집을 대출받아가지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시세가 떨어지면 대출받은 그 주택담보대출의 일부 금액을 내놓으라고 금융권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